현재 500만원대 시골주택입니다. 이 물건이 500만원이 된 이유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랜선 집들이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골집 바로 앞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남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잘 깔려 있어서 자가용으로 드나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택을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기호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곳이며 공부상 시멘트 기와지붕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함석지붕으로 개량된 목구조 건물입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릅니다. 공부상 면적은 81.7제곱미터이나 실측 면적이 54.66제곱미터로 즉 16.534평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에 페인팅 마감으로 되어 있고 창문은 예스러운 목재 창호가 그대로 남아있어 빈티지한 매력을 더합니다. 이 집은 말 그대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무려 1952년에 사용 승인을 받아 73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봐서는 그렇게 낡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세심하게 손본 흔적들이 엿보이며 꾸준히 관리한 흔적이 보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은색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마루가 나옵니다. 마루 바닥 아래에 창문이 있는 걸 보면 미니 창고로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창호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 오른쪽 문은 주방으로 쓰였던 공간으로 보입니다. 집 측면을 보면 LPG 가스통이 놓여 있고 내부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따로 있어서 편리합니다. 집의 내부 상태는 직접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외관만 보면 꽤나 관리가 잘 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집을 새롭게 꾸민다면 단순히 싹 갈아엎는 것보다 오래된 가옥이 가진 특유의 멋과 분위기를 살려 빈티지하면서도 아늑한 시골집으로 재탄생시키기 딱 좋아 보입니다. 주택 뒤편에 붙어있는 제시외 건물 기역은 화장실입니다. 조적조의 슬레이트 위 강판 지붕으로 지어졌으며 면적은 4.5제곱미터로 1.361평입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기호나는 창고로 사용한 곳입니다. 목조 및 조적조의 공부상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릅니다. 공부상 면적은 27.3제곱미터이나 실측 면적은 36제곱미터로 10.89평입니다. 많이 파손되어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마당을 훨씬 넓게 활용하거나 작은 텃밭으로 가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작게 창고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은 현재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마당 곳곳에 화단을 만들어 아기자기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입니다. 본건은 한 필지로 네모난 모양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총 면적은 198제곱미터로 59.895평입니다. 거의 60평에 달하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 경계 문제인데요. 현황상 인접 필지의 일부를 마당 등으로 사용 중이고 심지어 주택과 창고의 일부가 인접 토지 경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정확한 지적 경계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흰색 전선줄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경계선일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손된 창고 부분은 철거 후 경계를 다시 측정하여 담을 치면 땅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주택 부분과 마당입니다. 일부분이 옆집 땅에 들어가 있고 마당도 경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옆집과의 토지 사용 문제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옆집 주민분께서 이 경계 침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솔직하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토지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골집이 500만원대 이유는 토지와 건물이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대지 59.895평 중 약 29.948평,
실측 면적 건물 28.785평 중 약 14.393평이 이번 경매 대상입니다. 지분 경매 그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경매는 의외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률이 낮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매매나 전체 경매에 비해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다행히 나머지 지분권자가 한 명뿐이라 협상 대상이 명확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낙찰 후에는 이 지분권자와 협의를 통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지분을 팔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시골집에 대한 투자를 굳이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낙찰받은 2분의 1 지분을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파는 방법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시골집에 대한 확고한 매력이 느껴지고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면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지분 경매는 일반 매매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평면도입니다. 주택 구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실측 면적과 일반적인 시골집 구조를 미루어 볼 때 방 2개, 주방, 거실 또는 거실 겸 방으로 방 3개 정도의 구조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장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낙찰 후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어 보입니다. 위치입니다. 이 시골집은 단독주택, 논, 밭, 산 등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만 보더라도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멀리 떨어져 있어 자차 없이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더욱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읍내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로마트까지는 3.6km로 자차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장보기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시장, 버스터미널, 역, 공공기관 등이 읍내에 밀집해 있어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시골 생활의 단점으로 꼽히는 편의성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주변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고흥까지는 38km로 자차 34분 소요되며 순천까지는 18km로 자차 19분 소요됩니다. 여수까지는 31km로 자차 28분 소요되며 장흥까지는 57km로 자차 42분 소요됩니다. 고흥, 순천, 여수, 장흥 등 인근 주요 도시와 비교적 가까워 주말 나들이나 인근 도시로의 이동에도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거나 주말마다 찾아 힐링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 괜찮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50343-2번입니다. 감정가는 834만 원이며 최저가는 583만 8천 원입니다. 보증금은 58만 3,800원이며 주소 위치는 전라남도 보성으로 자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지분 29.948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실제 면적의 지분 14.393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52년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8월 4일 월요일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